한국이 일본을 꺾고 올림픽을 개최한 진짜 이유. 우선 1988년으로 가기 전에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꼭 필요했던 한국의 국내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72년 시작된 유신 정권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짓밟으려 했었지만 무력 탄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대책이 필요했는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박정희와 5.16을 함께 주도한 피스톨박 박종규였습니다. 피스톨박이란 별명도 있고 대통령 경호실장이란 놈이 영부인 하나도 못 지키나? 박종규는 1974년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지만 범인과 총격전을 벌이다 옆에 있던 여고생을 사살하고 권총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날부로 대통령 경호실장에서 물러나 체육회장 겸 대한사경연맹 회장을 맡으며 근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종규는 명예회복을 위해 78년 국제사격 선수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한국이 개최한 최초의 세계급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그렇게 박정희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박종규를 호출합니다. 임자 수고했어. 근데 이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 스포츠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박종규는 곧바로 1979년 5월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까지 개최하며 박정희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결승전을 지켜봤습니다. 이걸로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을까? 그러시면 카카 올림픽을 한번 개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올림픽? 예 카카 올림픽만 유치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수도 있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그거 괜찮은데? 7, 80년대는 아직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제력 면에서도 70년대는 북한의 전성기였고 70년대 말에야 겨우 북한을 추월했으며 박정희 정부 말기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철수와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황이라 북한과의 전력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기에 북한은 우리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올림픽은 국민들의 관심도 돌리면서 대외적으로는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었기에 박종규는 10월 8일 서울시장과 함께 88올림픽 그리고 86 아시안게임까지 유치를 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2주 뒤인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해버렸습니다. 대통령 사망이란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최규하 내각은 현실적으로 올림픽 개최는 문제가 많습니다. 라며 올림픽 유치 포기를 공식화합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전두환은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5월 17일 국회 해산과 5월 18일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며 국론이 분열될 위기를 맞게 되자 일본 우익의 거두로 알려진 세지마 류조를 만나게 됩니다. 센세, 뾰족한 대안이 없겠습니까? 핵심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64년 도쿄올림픽, 70년에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자민당도 승승장구했고 올림픽 이후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센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게 전두환은 1980년 11월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79년 2차 오일 쇼크의 여파로 알제리의 알제, 그리스의 아테네, 호주의 시드니까지 모두 발을 뺀 상황에서 유일한 후보였던 일본의 나고야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은 나라 전체가 아닌 한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이라 전두환이 예상했던 2천억보다 훨씬 많은 2조에 육박하는 예산이 필요했기에 서울시는 올림픽 유치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으며 당시 경제 전문가 출신이었던 남도구 국무총리의 올림픽 망국론으로 인해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린 총리부터 반대하고 나서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라는 반대 여론이 대두되어 서울시는 1차 올림픽 실사단 조사에서 중앙정부와 최악의 불협화음을 내고 낙제점을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86 아시안게임 유치 전에 북한까지 뛰어든 상황이라 전두환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게 저희가 개최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상황인지라 이번엔 저희가 올림픽 개최권을 주겠습니다. 대신 일본이 아시안게임 유치전에서 북한 말고 한국을 밀어주십시오. 쪼까라고자이마스. 한국은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을 재정 문제로 유치권을 반납했었던 터라 이번에도 유치를 철회하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기에 일단 해보자 라며 유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두환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었던 김택수를 불러들입니다. 어째 승산이 있겠나?
경제대국이 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는 미국에서 한 표, 수교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한국이 가장 큰 수교국인 대만에서 한 표, 그리고 저 한 표, 3표 나올 겁니다. 카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치했다간 일본과의 경쟁에서 정말 3표밖에 못 받는다면 쪽팔림을 면할 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부는 졌을 때를 대비한 망신대용품, 정경련의 재벌 총수들을 민간 유치단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안기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경련의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당시 세계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기피하고 있던 72년부터 벌어진 사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72년 미넨 올림픽 기간 중 팔레스타인 비밀단체가 몰래 선수촌을 침투하여 이스라엘 선수 2명을 사살하고 9명을 인질로 붙잡고는 이스라엘 정부에게 팔레스타인 포로들의 석방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질범들은 인질과 함께 중동으로 타고 갈 비행기와 공항까지 갈 헬리콥터를 요청했고 서독 경찰들은 요구를 들어주는 척 헬리콥터를 제공하며 비행기 안에 경찰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나 비행기의 경찰들은 작전이 너무 위험해 모두가 죽을 거라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멋대로 철수해버렸고 빈 비행기임을 본 인질범들은 함정이라 생각하고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인질범들은 헬리콥터에 있던 인질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까지 난사하며 인질 전원 9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음 개최지였던 캐나다의 몬트리올은 기존 보안 예산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돈을 써야 했으며 캐나다의 고질적인 영어권과 불어권의 대리 문제까지 겹치게 되자 중앙정부는 불어권의 몬트리올시를 방치하게 됩니다. 게다가 대회 준비 기간 중 뉴질랜드가 인종차별 정책으로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완전히 추방된 남아공과 친선 럭비 경기를 하는 바람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올림픽을 집단 보이콧하게 됩니다. 그렇게 몬트리올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큰 적자를 내며 몬트리올시를 파산 직전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무렵 중동에서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게릴라 단체 무자헤딘에 의해 친소련 국가였던 아프간이 붕괴될 조짐이 보이고 결정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러 간 정부군이 오히려 반정부군 세력에 가담해 소련인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에 빡친 소련은 197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프간을 침공하는데 그에 반발한 자유진영의 미국, 영국, 서독 등이 무자헤딘에 비공식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며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규모 국제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열리게 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자유진영 국가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인해 반쪽짜리 올림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1년 당시 올림픽 유치를 제안받은 정경련은 미넨 올림픽의 참사, 몬트리올의 적자, 모스크바의 반쪽짜리 올림픽이란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모스크바에서 차기 개최국가의 국기 개항식에 다음 개최지인 미국의 성조기가 아닌 개최도시인 LA의 시기를 개항했으니 서구권의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을 동구권이 LA 올림픽에서 보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2차 오일 쇼크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경련은 당연히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성 자동차 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업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못되고 결정적으로 안기부장 유학성이 대통령께서 친서까지 쓴 일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세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패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동경올림픽 유치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라고 말하며 유치를 밀어붙였다 합니다. 그리고 정경련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찬성했던 인물이 바로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었던 정주영이었습니다. 제자, 지금 우리가 중동 특수를 누리고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되면 중동에 있던 건설 장비들 다 놀게 될 텐데 올림픽을 한국에서 개최하면 올림픽에 필요한 건물들은 우리가 짓는 겁니다. 와... 천재인데? 그렇게 민간유치단과 안기부의 합작 유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첫째,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 둘째, 이미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개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개최 의의를 집중적으로 내세우세요. 셋째, 최근 일본이 국제적으로 경제동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가급적 주입시켜 도덕적으로 고립시키세요. 넷째, IOC 위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 생일까지 모든 기념일을 다 챙기세요. 정보는 저희가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로비 자금은 청구하는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그날로 안기부는 제1동포를 동원해 나고야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했고 정주영과 민간유치단은 유치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카더라에 의하면 정주영은 투표일을 앞두고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IOC 위원들에게 현금은 물론 향응까지 제공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하고 대한항공의 조중훈 회장은 항공권을 뿌렸다 하며 기생접대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5천만원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를 뿌렸다 하며 한국이 올림픽 유치 시 체제 경쟁에 우위를 내줄 수 있었던 북한은 신군부의 정통성을 이용한 방해 공작과 자신들이 들어있는 소위 중간지역 국가들, 비동맹 국가들을 로비까지 벌여 포섭하며 공산진영의 표까지 일본에게 모아주는 활동으로 한국을 괴롭힙니다. 한편 영국의 IOC 위원들은 체육계에서 처음이라는 정주영에 대해 초짜를 보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걸 본 정주영이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한 후 경제대국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도 유치한다면 일본의 경제 발전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일본의 성장을 견제하던 영국은 그때서야 정주영의 말에 귀 기울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나고야 시민들의 올림픽 반대 캠페인이 언론에 보도되며 IOC 위원들의 귀에 들어갔고, 당시 서울 전시관에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던 차범근 선수와 세계적으로 퍼져있던 태권도 사범들이 홍보를 도왔으며, 나고야는 조감도와 기획서만 가져온 반면 서울은 올림픽 경기장을 70%는 완성하고 있던 상황이라 IOC 위원들에게 점차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니다. 그렇게 맞이한 대망의 1981년 9월 29일 올림픽 개최지 선정 하루 전 독일 바덴바덴에서 후보들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공격적인 질문들을 받아쳐야 했는데, 일본 편이었던 소련이 70년 아시안게임을 재정적인 이유로 반납했다 들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때의 저희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한 달 전 일본에게 60억 달러를 빌리려 했습니까? 현재 대일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입니다. 그것 좀 고쳐보겠다는 제스처였던 거고, 한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씩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 정도야 못 갖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하지 마세요. 민간 유치단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에 쏟아지는 질문들을 잘 받아쳤고, 이어지는 프리젠테이션에서도 한국은 10분 동안 영어로 준비했다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고작 2분간의 짧은 프리젠테이션과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배가 불렀구만. 78년부터 유치를 준비하여 거만 떨었던 일본의 성의 없는 태도로 개최지 투표 당일 나고야의 절대 우세에서 백중세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북한의 로비와 방해 공작과는 달리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제3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했으며, 일본이 쿠웨이트 IOC 진출을 반대하자 쿠웨이트와 같은 문화권의 중동 국가도 한국을 지지했고, 경제대국이 되어가던 일본을 견제하는 선진국들도 한국을 지지하고, 그리고 미즈노와 아식스 란 일본의 거대 자본과 휘장 사업을 경쟁하기보단 고작 프로스펙스가 전부였던 한국을 차지하는 게 유리하다 판단한 서독의 아디다스는 박정규와 스포츠 마케팅 관련 이권을 보장한다는 협상을 통해 한국을 지지하게 되니 올림픽 유치 최종 투표에서 나고야를 52대 27로 압도적으로 꺾고 서울올림픽 유치를 확정하게 됩니다.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또 하나, 북한에겐 절대 질 수 없던 한국이 86 아시안게임까지 유치하겠다 선언하자 북한은 그 기세에 눌려 자진 포기하게 되고, 서울은 86년과 88년 아시아와 세계축제를 한꺼번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단 몇 개만 얘기하자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국적으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고도 일장기를 가렸던 송기정 선수도 바덴바덴 올림픽 유치단에 포함되어 유치를 이끌어내셨는데, 당연하게도 88 올림픽에서 성화주자로 뛰셨습니다. 어떤 교훈이셨을까요? 그리고 전두환은 올림픽 유치단 환영만찬을 지금은 없어진 조선총독부 중앙홀에서 했고, 우리 일본 대사 어디 갔어? 일본 대사 축배 안 들대? 라고 농담했으며, 또 당시 노신영 외무장관은 전두환에게 적극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피력하며 올림픽 대륙간 안배 원칙을 고려할 때 88년이 아니면 중국이 성장하여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90년대 중국의 성장과 2008년 베이징이 올림픽을 유치했던 걸 생각하면 굉장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올림픽 유치까지의 과정이라면 81년 유치부터 88년 개최까지 준비기간 중 개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건 2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진짜 의미. 1편이 한국이 올림픽을 꼭 유치해야 했던 이유와 유치 과정이었다면, 이번 편은 81년 유치 확정부터 88년 개최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담아낸 영상인데, 1편을 안 보신 분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유치 전부터 올림픽 개최는 남북 분단 상태를 고착시키고 한국엔 에이즈 환자가 60만에 달한다며 되도 않는 소문을 퍼뜨리며, 한국이 자신들과 휴전 상태이므로 안전하지 않다는 걸 계속해서 떠벌렸고, 당시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LA 올림픽이 반쪽짜리 올림픽이 돼버린 상황에 서울 올림픽에서의 공산진영 참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공산진영의
대통령의 대빵인 소련이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하며 탑승 인원 269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격추된 비행기에 한미동맹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한하던 미 하원 의원도 탑승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소련을 도청하고 있었기에 소련이 민항기임을 알고도 격추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은 냉전 중에서도 가장 차가운 시기를 보냈으며 핵전쟁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전두환은 진짜 똥줄 탔을 겁니다. 만약 소련과 대립한다면 동국권국과의 올림픽 불참이 이어질 거고,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니 일단 강력한 항의는 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소련 당국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공산진영 올림픽 참가에 칼자루를 쥔 소련과 대립하기엔 곤란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과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에 전두환은 국제정세를 살피고자 해외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첫 순방국이 북한의 수교국이었던 미얀마였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소련의 민항기 격추 사건 불과 한 달 뒤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묘소에서 무려 대한민국 대통령을 노리는 폭파 시도로 한국 최고위 관료 17명을 사살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선전포고에 가까운 큰 사건이었고, 실제 당시 군 내부도 이를 선전포고로 단정하고 북한은 쓸어버려야 한다는 강경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과의 갈등과 쿠바와의 미사일 위기를 겪고 있던 미국이 뜯어말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최전방까지 시찰하자 전두환도 내 명령 없이 움직이면 반역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하며 전방 지휘관들을 일일이 만나 일갈했다 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좀만 참자. 그런 전두환을 하늘이 불쌍하게 여긴 걸까요? 전두환에게도 구세주가 내려왔습니다. 84년 중국과 이듬해 3월 동독이 참가를 선언하고 소련에선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마지막 실력자이자 개혁파였던 고르바초프는 아프간 전쟁의 장기화와 86년 최악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소련의 붕괴가 가속화되니 비록 결렬되긴 했지만 아일랜드에서 미국과 핵 제한 협상을 진행하며 냉전 종식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북한은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해야겠습니다. 뭐라고? 야, 고집 좀 그만 피워. 좋은 말로 할 때 대회 참여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해서 출전하자. 그러나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86 아시안게임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둔 9월 14일 올림픽위원회 IOC에 한국은 위험한 국가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사마란치가 도착하기 하루 전 아부니다를 청부해서 김포국제공항에 설치한 폭탄으로 일가족 5명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었기에 전 세계에 위험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니, 이게 안 먹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일성은 한 달 뒤 곧바로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김일성의 관심사는 온통 88 올림픽 뿐이었으며 고르바초프에게 서울 올림픽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88 올림픽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국제적 제국주의의 음모입니다. 그런 단어부터가 구시대적이야. 우린 지금 낡아빠진 틀에서 벗어나려는 개혁을 하잖아. 야, 네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럼 서울과 평양이 50대 50으로 공동 주최하는 건 어떻습니까? 올림픽이 무슨 산수니? 50대 50이 어떻게 돼? 그러면 최소한 축구 경기는 평양에서 열릴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시라요. 한편 그 무렵 한국에선 현대사에 빠져선 안 될 87년 4월 13일 자기 손으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는 전두환의 호언 조치로 분노한 국민들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림픽 불과 1년 전 일어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당시 반쪽짜리 올림픽들과 북한의 위협으로 올림픽 아테네 영구 개최설이 돌고 있던 상황에 LA와 베를린에게 유치권을 반납하라는 압박에 불을 지폈고, 실제 사마란치마저도 한국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시 올림픽 장소 변경을 고려하거나 88년이 아닌 96년으로 연기하자는 말까지 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좆됐다.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던 노태우는 IOC 회의에서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 거대한 공동묘지를 만들어 잔디구장 한복판에 사마란치 위원장과 집행위원들의 묘비를 세우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암튼 당시 군 내부마저도 자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올림픽인 만큼 무력 진압 많은 피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특히 특전사령관 민병돈이 군 출동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기에 5.18이란 유혈 사태를 경험한 적 있는 전두환에겐 선택지 자체가 없게 되었으며 그렇게 전두환은 6.29 선언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88 서울올림픽이 전두환에겐 부족한 정통성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최고 업적이지만 자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 대회이기도 했던 겁니다. 50의 양날의 검이랄까? 자, 암튼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87년 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13대 대통령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당시 후보는 1번 노태우, 2번 김영삼, 3번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유세가 치열하게 펼쳐지던 11월 29일 선거 불과 보름 전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 용의에 반발한 북한이 이번엔 공작원들을 이용하여 대한항공 858편 민항기를 폭파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은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라는 악재 속에 북한이 저지른 만행은 김대중에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왔고 노태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무려 대선 하루 전날 858편의 폭파주범 김현희를 압송하는 장면을 선전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제 생각엔 83년 소련의 007편 격추 사건으로 얼어붙은 세계 정세를 보고 북한이 이를 한 번 더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이 기대한 긴장감 조성과는 달리 858편 폭파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 후 소련과 미국은 중거리 핵제한 조약을 조인하며 냉전 종식의 신호탄을 쏘았고 한국은 소련의 올림픽 참가 시 007편 격추 사건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소련의 올림픽 참가를 이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연스레 공산진영 참가에 칼자루를 진 소련의 참가로 공산권 국가들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야, 오냐? 씨발. 그렇게 서울올림픽은 72년 미넨올림픽에서의 중동 국가들의 갈등을 딛고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이콧을 딛고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의 서구권 국가들의 보이콧을 딛고 84년 LA 올림픽에서의 동구권 국가들의 보이콧을 딛고 역대 최대 160개국이 참여해 오랜 기간 인류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냉전시대가 끝났음을 고하고 세계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동서화합의 장이라는 의의를 가지며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88 서울올림픽의 마지막 무대는 미넨올림픽의 마스코트 발디와 몬트리올 올림픽 마스코트 아믹, 모스크바 올림픽 마스코트 미샤, LA 올림픽 마스코트 샘과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도리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첨예한 대립을 마무리 짓고 서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바로 서울에서 만들어 나가자는 연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손에 손잡고는 비공식적으로 1700만 장 이상을 판매하여 독일, 일본을 비롯한 17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손에 손잡고를 부른 가수 코리아나는 원조 한류 스타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의 딸이 바로 클라라입니다. 암튼 실제로 손에 손잡고의 가사처럼 88 서울올림픽이 화합의 기폭제가 되어 서독과 동독은 베를린 장벽을 넘어 통일을 이뤄냈고 남예멘과 북예멘도 통일했으며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공산권 국가 원수 중 유일하게 총살되고 냉전의 상징인 소련이 해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88올림픽은 분명한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공산권 국가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보이콧 의사를 굽히지 않자 한국은 인공기 개항과 북한 국가 연주까지 허용하며 우리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스스로 씻을 기회를 줬지만 북한은 그 손을 뿌리치고 온갖 방해와 로비로 친북 성향의 6개 국가와 함께 불참하였기에 서울올림픽은 이데올로기적 동서화합의 올림픽이기도 한 동시에 마지막 보이콧이 벌어진 올림픽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북한은 3번의 만행으로 서서히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으며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위해 88
88올림픽 1년 후 세계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역대급 병신 대회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감당 못할 천문학적인 돈을 썼고 되돌릴 수 없는 경제 파탄을 맞자 그때서야 이제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구나 라는 걸 실감했다 합니다. 그렇게 김일성은 카터 대통령과 만나며 김영삼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만 얼마 안가 골로 가는 바람에 북한은 김정일과 함께 핵이라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으며, 그 부작용으로 고난의 행군을 걷고 지금의 병신이 됩니다. 그래서 88올림픽이 북한 붕괴의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김일성이 아웅산, 김포공항, 858이란 선택을 하지 않고 동구권과 함께 화합이란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서 서울올림픽에 참가했다면 서독과 동독처럼 통일을 했을 수도. 암튼 서울올림픽의 한계점을 하나 더 말해보자면, 한국에겐 세계인들에게 개발도상국 한국이냐, 선진국 한국이냐를 선보이는 기회였기에 국제적인 큰손님 맞이와 세계인들에게 성화봉송 중 불량주택이 보이면 곤란하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달동네를 용역깡패를 동원해 쓸어버리고 수십만의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울올림픽의 의미이고, 이제 서울올림픽의 재밌는 사실들을 알아보자면, 81년 육치확정을 기점으로 정부는 스포츠 종목마다 기업의 총수들에게 협회장을 맡기는데, 당시 현대건설의 이명박이 수영, 정몽구가 양궁, 이건희가 레슬링, 하나회장 김승현이 복싱협회 회장, 한진의 조중훈이 탁구, 동아그룹의 최원석도 탁구협회 회장, 김우중이 요트를 맡았으며, 축구협회는 김우중과 현대의 정몽준을 거쳐 현재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가 맡게 됩니다. 국뽕노래 1, 2위격은 아니지만 인지도 높은 정수라의 대한민국도 88올림픽을 위한 노래였다 합니다. 수많은 마스코트 후보 중 호돌이가 선정되었을 때 내심 군부독재 인사들은 토끼를 기대했다 합니다. 안 그래도 당시 한국은 군부독재 국가라는 이미지가 파다한데 거기다 호랑이까지 되면 혹시나 이미지가 좀 이상할까봐 그랬다지만, 당시 전두환은 토끼는 무슨 토끼? 라면서 호랑이를 선택했다 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세워지는데, 이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 백남준의 다다익선입니다. 올림픽에 성화점화를 하자마자 비둘기구이 파티가 되면서 88올림픽은 최악의 올림픽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 마리만 굴렁쇠 퍼포먼스의 의미는 평화와 동양에만 존재하는 여백의 미를 나타낸다 합니다. 여백의 미. 굴렁쇠 소녀는 2018년 아우디 광고를 찍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올림픽에 첫 등장한 올림픽이고, 이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88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이 박탈된 올림픽이기도 한데, 그 주인공은 그라블레프라는 불가리아 역도 선수였습니다.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선수가 나이트클럽 입구에 있던 사자머리 석상을 훔쳐 달아나 절도죄로 입건되었다가 사과했습니다. 이탈리아 조종대표팀은 금메달을 따고 한강에서 세레머니를 하다가 금메달을 분실했습니다. 김순영, 왕희경, 윤영숙은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금운동을 싹쓸이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복싱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1위 소련, 2위 동독, 3위 미국에 이어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사상 최초 종합순위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